이건 제가 진짜 장담하는 건데요. 생기부 믿고 자소서 허투루 쓰는 애들 반드시 나옵니다. 상향 지원을 하려면 자소서를 잘 쓰는 게 필수죠. 생기부 스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하는 애들, 야생에서 포식자가 피식자를 공략할 때 어떻게 하나요? 무리해서 이탈하거나 처진 애들, 걔네들이 제1타겟이에요. 자기소개서 낙오자들을 공략해야 합니다. 생기부에는 사연이 없죠. 그놈의 뭐뭐함, 이 함체 때문에. 그러니까 자소서를 잘 쓰는 게 무조건 우월 전략인 겁니다. 쫓는 쪽이든 쫓기는 쪽이든. 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은 입시생들 사이에서 정말 해묵은 논쟁이죠. 자소서와 생기부 둘 중 뭐가 더 중요하냐? 바로 이 쟁점에 대해 해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무조건 생기부가 좋아야 붙는다, 아니면 무조건 자소서를 잘 써야 붙는다, 이렇게 일도양단식으로 구분할 수는 없어요. 대신 이 둘은 중요성을 띠는 영역이 달라요. 일단 생기부의 중요성은 수상 경력과 내신 점수 때문입니다. 수상 경력과 내신 점수는 정량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들이죠. 그래서 사정관들이 쉽고 빠르게 훑어볼 수 있어요. 등수라든가 점수로 수치화되어 있어서 학생 역량에 대한 평가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내릴 수가 있고요. 이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볼 땐 생각보다 디테일한 서술들은 면밀하게 훑어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고생해가지고 3년 동안 적어놓은 이 깨알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또 교과학습 발달 상황, 이런 거 다 한 글자 한 글자 파헤치듯이 읽어줄 수가 없어요. 사정관 입장에서 행간을 읽어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성평가의 지표들은 자소서에다 좀 자세히 쓰라고 이 자소서 전형이 있는 겁니다. 네가 했던 고교 활동 내역 중에서 자신이 보기에도 가장 자랑스럽고 유의미하다고 생각한 활동, 그 하이라이트 오브 하이라이트를 자소서에다 좀 골라 써봐. 그럼 우리가 그걸 아주 샅샅이 파헤치며 읽어가지고 네 합격 여부를 결정지어 줄게. 자기소개서라는 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생기부 내용 중에 정성평가를 해야 하는 영역, 예를 들어서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또 교과학습 발달 상황, 그리고 대회에서 특정한 상을 수상하게 된 과정, 이런 영역에선 자소서가 반대로 생기부보단 훨씬 중요성을 띠는 거죠. 그래도 자소서랑 생기부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고 굳이 묻는다면 전 자소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 자, 만약 여러분들의 생기부 내용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의 지망 학생들 평균치에 비해 다소 딸리는 경우, 이럴 때 자소서를 상당히 잘 쓰면 역전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을 상향 지원할 때 이 자소서를 잘 쓰는 건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비유가 약간은 정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 보면 포식자가 피식자 무리를 덮치는 방식이 뭔가요? 무리해서 이탈했다거나 무리해서 뒤처진 동물을 덮치죠. 수시 학종의 원리도 비슷한 거죠. 예를 들어 이 대학교, 이 학과는 내신이 평균 2점에서 2.5 사이쯤 되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곳이야. 그런데 난 내신이 3점대 초반이야. 수상 경력도, 그 외 학습 활동 상황도 이 대학을 지원하는 애들에 비하면 모자라면 모자랐지 썩 나을 건 없어. 그래도 원서 한두 개쯤은 이러한 대학에 상향 지원을 좀 해보고 싶어. 이럴 땐 그냥 과감하게 한두 개 정도는 그냥 써보는 거예요. 대신 자소서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거죠. 자소서에다가 이 대학, 이 학과에 꼭 오고 싶다는 자신만의 절실함을 보여주고, 나름대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다는 진지함을 보여주는 거죠. 또 자신이 이 대학에 들어올 정도의 역량을 갖췄다는 걸 어떻게든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노리는 거죠. 내신 점수나 생기부상 원래대로라면 이 대학, 이 학과에 충분히 붙을 수도 있었던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평균 미달로 써버리는 바람에 입학사정관이 볼 때 이 학생이 이 대학, 이 학과에 입학하기엔 왠지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진짜 장담하는 건데요. 생기부 믿고 자소서 허투루 쓰는 애들 반드시 나옵니다. 전국에 있는 어느 대학, 어느 학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애들 꼭 나와요. 야생동물의 세계에서도 무리해서 이탈한다든가 무리해서 뒤처지는 애들이 반드시 나오듯이 수시, 학종, 입시의 세계에서도 그러한 경우는 심심찮게 터집니다. 여러분들이 상향 지원을 한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런 학생들을 저격해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상향 지원에 성공할 만큼으로 자소서를 잘 쓰는 거냐? 이건 사실 영상 하나를 따로 제작하는 게 맞을 정도로 굉장히 설명할 내용이 많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만 언급하자면 사연, 내막, 속사정을 최대한 그럴듯하게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생기부라는 걸 잘 분석해 보세요. 생기부에 적힌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몸이 건조해요. 대개 서술이 이런 방식이죠. 예를 들어 TSW, 자율동아리, 미디어, 교육, 사회경제 등 서로 다른 진로 희망과 관심 분야를 가진 학생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간학문적 논의를 함으로써 깊이 있고 통합적인 이해를 하는 활동을 시도함. 각각의 진로 희망과 관심 분야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조사,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스터디원들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심도 있는 논의를 함. 또한 각자의 진로 희망 분야의 진로 체험 활동을 직접 계획하여 실시함으로써 진로의식을 분명히 하고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진로 목표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함. 거의 다 이런 식이에요. 아무리 자세하고 길게 쓴다 해도 이 생기부는 뭐뭐함, 이 뭐뭐함 기본적으로다가 시쳇말로 이 함체를 써버리기 때문에 생기부 내용 안에다 아주 자세한 사연, 내막, 속사정 등을 다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방금 예시로 보여준 생기부도 한번 잘 훑어보세요. 온통 죄다 추상적인 말들 뿐입니다. 간학문적 논의, 깊이 있고 통합적인 이해, 다양한 자료 조사, 부원들의 의견 제시, 심도 있는 논의, 활동을 직접 계획, 진로의식, 진로 설계, 진로 목표 구체화.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이 활동 속에 구체적인 사연들이 다 느껴지십니까? 이 활동 안에 담긴 내막, 속사정 같은 것들이 확 눈에 그려지세요? 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의와 이해가 이루어졌다는 건지, 어떤 자료를 조사했고 어떤 의견을 서로 나눴다는 건지, 심도 있는 논의라는 게 뭐가, 얼마나, 어떻게 깊었다는 건지, 계획과 설계를 했다는데 그 청사진이 어떤 건지, 이와 같은 의문들에 대한 대답이 생기부를 읽고 아주 선명하게 느껴지냐고요. 전혀 안 느껴지죠. 그게 느껴진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정상이 아닙니다. 안 느껴지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생기부가 갖는 약점이에요. 그래서 자소서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내신 점수 좋고 생기부 내용도 나쁘지 않은 애들 중에 자신의 스펙을 너무 믿어버리는 나머지 자소서를 쓸 때 이 생기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그냥 대충 작성해서 제출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애들이 정작 스펙은 얘보다 떨어지지만 자소서를 정말 절절하고 진중하게 쓴 애들한테 추월당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추월하는 애들은 자신들의 생기부 안에다 사연을 집어넣거든요. 사연이 구체화되어 있는 스토리텔링과 사연은 전혀 없이 정보만 나열하는 자소서. 입학사정관도 사람인데 당연히 이 둘 중 어느 쪽에 더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그래서 분명 내신 점수나 생기부 스펙으로는 이 대학, 이 학과에 붙는 게 맞는데 나중에 발표하고 나면 꼭 불합격되는 애들이 있죠? 전부 다 이런 케이스들인 거예요. 생기부와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자소서를 써버린 케이스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정량평가 요소로서 생기부 내용은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정성평가 요소로서 자소서 역시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소서는 일단 무조건 잘 써두는 게 5월 전략이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상향 지원하는 애들한테 따라잡히지 않기 때문이다.